네, 갈 테마 가라로 이어가겠습니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또 처음 출연을 하시는데 네. 고정이신가요? 네,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네. 갈 테마 함께 할 분이십니다. 자,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테마 볼 텐데요. 첫 번째, 누리호 내일 2차 발사를 앞두고 다시 관련주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는 고민입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시세가 오늘 나쁘진 않거든요.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고요. AP 위성은 14%의 급등이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1% 이상의 강세입니다. 뭐 LIG, 넥스원, 전통 방산주 모두 강세인데요. 어떻게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앞에서 방금 수다 떨었잖아요. 빠질 때가 좋은 거 아니냐. 사실은 이제 저번 네. 주에 2차 발사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계획을 잡은 건데,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쏘고 나면은 주가가 조금 많이 주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앞으로 사실은 발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초에 3차 발사도 예정돼 있고요. 27년까지만 해도 거의 4차례 정도는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순항 중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도 사실은 내년 내후년 넘어가다 보면은 주가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23년부터 31년까지 9년 동안에 2번밖에 안 쏘는데 1조 9천억 쓴답니다. 정부에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 항공우주 섹터 자체는 그래도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항공 방산 이 섹터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네.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내일 혹시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 관련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면 그때 살까요? 했더니 네. 그럼요 이러셨거든요. 네. 어떤 기업 사면 좋을까요?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사실은 항공우주가 길게 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레가이 오늘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세트레가이 지분도 30% 가지고 있고요. 워낙 방산 쪽에 좋습니다. K9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호주의 레드백이라고 해서 장갑차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출 기대감 분명히 남아 있고요. 안정적으로 방산이 끌어주고 항공우주가 중간중간에 테마로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저는 충분히 정고점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가 네. 한 6만 원 선, 손절선은 5만 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처럼 세론 뉴스로 성공을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봤습니다. 종목을 고른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이 내용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 주춤하는데 하반기에 폴더블 폰 쪽으로 만회 가능할까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가 미뤄질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폴더블 폰 시장의 장악력은 여전히 삼성이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사실 IT 쪽이 다 안 좋기는 해요. 코로나 이후에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계속 그러는데 사실 IT 기기 쪽에서 폴더블만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에서 이제 매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3% 정도는 작년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열심히 출시를 하고 있죠. 네. 19년도에 37만 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근데 20년도에 210만 대, 작년도에 730만 대. 올해 이제 8월에 또 새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이 1250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제가 볼 때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 미뤄진다라는 게 한국에서는 되려 호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조금 뭔가 시연이 안 되고 무게감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는 호재로 적용할 수 있고 중국에서 또 화웨이나 오포나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더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아직 출시 안 했나요? 나오긴 나왔는데 대놓고 이렇게 조금 쓸만한 거는 사실은 없었어 가지고 근데 꾸준하게 폴더블이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시장 자체가 조금 탄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3나 4 정도 넘어가면 사람들이 원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예. 이번에 3인가요? 2번이 제가 알기로는 4인 걸로 포인가요? 알고 있어서 아마 4부터는 폭발적으로 조금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종목과 가격 전략 주신다. 네, 저는 파임 테크닉스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폴더블 비중이 전체 이익 중에서 차지하는 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폴더블에 대한 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패널이 사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패널 이외에 그 메탈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패널을 담아두는 플레이트인데 네. 이게 공급 단가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가 전이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중화권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파인 테크닉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주가가 한 3%가량 밀려 빠졌죠. 있는데요. 가격 네.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면 저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는 게 제가 네. 손절 라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12,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안 거의 남았는데요? 근접했죠. 차라리 200원? 예.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걸 보시고 저는 진입을 하셨다가 목표가는 네. 한 15,000원 1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한다기보다는 네. 좀 추이를 지켜보고 하단을 잡는 거 보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파인 테크닉스 폴더블 폰 안에서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 함께했고요.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